공기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맞죠. 네. 키로 이상 먹으면 되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화질소는 산화질소가 그리고 산화돼 버린 거잖아요. 산소와 질소가 결합한 게 산화질소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물론 공기 중에서도 결합을 합니다. 네, 산소와 질소가 원래 결합을 잘 안 하는데 언제 결합을 하냐면 번개 칠 때. 이럴 때 산소와 질소가 결합해서 산화질소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산화질소는 우리가 태어날 때 몸속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네, 가지고 태어나는데 산화질소는 우리 몸에서 아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산화질소의 특징이 30대까지는 소비되면 100% 충전되고 소비되면 100% 충전돼요. 혈관 내피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된 순간 산화질소가 50%밖에 충전이 안 돼요. 50대가 되면 35%밖에 충전이 안 되고 60대가 되면 15%밖에 충전이 안 되고 70대로 가면 더 적게 충전이 되겠죠. 그러면 산화질소가 적어짐으로 해서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화질소는 우리 몸속에서 수백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네 가지만 지금 잠깐 설명드릴게요. 첫째는 우리 혈압 재면 120에 80, 130에 90 이렇게 숫자가 두 개로 나오죠. 근데 이 숫자가 두 개로 나오는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없으실 거예요. 다들 왜 두 개가 나온지 모르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 답은 혈압 기계에 적혀져 있어요. 혈압 기계에 보시면 수축계, 이완계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혈관은 계속 이완됐다 수축하고 이완됐다 수축하고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러면 이 활동을 왜 하느냐? 우리 몸에는 약 10만 킬로 정도의 혈관이 있어요. 저는 한 12만 킬로 정도 있을 거고 우리 유경 씨 같은 경우는 한 8만 킬로밖에 없겠지만 약 한 10만 킬로 정도의 혈관이 있어요. 지금 두 바퀴 반 정도 되는 혈관이 있습니다. 왜 틀려? 키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그것도 다르고 등치가 제가 더 크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모세혈관이 더 많겠죠 유경 씨보다는. 그래서 그리고 심장이 있으면 좌심실에서 나오는 혈액이 내 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단 46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심장은 자기 오른손 주먹을 이렇게 3분의 2 지점을 잡았을 때 이 윗부분이 본인 심장 크기예요. 저는 요만하고 우리 김순재 여사님은 요만한 거예요. 그죠? 이 조그만 심장이 10만 킬로의 혈관에 혈류를 순환시키고 내 몸을 한 바퀴 도는데 46초밖에 안 걸린다는 건 물리적으로 힘들죠. 그죠? 우리는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킨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심장은 혈류를 받아서 내뿜는 역할만 하는 거고 그때부터 혈관이 이완됐다 수축하고 이완됐다 수축하면서 쫙쫙 쫙서 46초만 한 바퀴를 돌리는 건데 자 보세요. 산화질소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이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고 이완되고 수축할 때 이 이완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30대 전에는 산화질소가 100% 있으니까 요만큼 늘어났다면 혈관이 40대가 되면 산화질소가 50%밖에 생성이 안 되니까 이거의 절반밖에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60대가 되면 15%밖에 늘어나지 않죠. 자, 이게 펌프의 압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큼 늘어났다가 짜는 거랑 요만큼 늘어났다가 짜는 거랑 어떤 게 더 힘이 세겠어요? 많이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게 힘이 더 세겠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만큼 늘어났다가 수축하던 게 요만큼 늘어났다가 수축하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내 몸을 순환하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혈류의 속도가 느려져 버리는 거죠. 예, 드십시오. 12시간째 산화질소를 드신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래서 첫 번째는 혈류의 양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혈류의 속도가 느려져요.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뭐가 생기냐?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혈관의 압력이 줄어들면서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혈관벽에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끼일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혈류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혈류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결국은 우리가 동맥경화를 만드는 거고요. 동맥경화가 뇌에 생기면 뇌졸중,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산화질소의 첫 번째 우리 몸속에 있는 이유 첫 번째는 천연혈관 확장제라는 거예요. 산화질소를 보충해주면 혈관을 계속 운동을 시킵니다. 내가 운동하면 심장도 같이 운동해요. 그러니까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혈관이 같이 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관에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혈관의 운동은 이완됐다 수축하고 이완됐다 수축하는 거니까 요 이완시키는 역할만 잘 해주면 혈관이 운동이 돼서 계속 혈관이 운동을 해서 이게 점점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네. 첫 번째는 혈관을 확장해서 만성 질환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몸에 면역세포가 있어요. NK세포라고 부르는 건데 당연히 면역세포가 하는 일은 내 몸속에 들어온 안 좋은 바이러스나 안 좋은 암인자를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NK세포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일을 잘 안 해요. 맨날 잠만 잡니다. 얘네들을 깨워서 일을 시키는 게 산화질소예요. 근데 30대 전에는 100% 있으니까 면역세포도 100%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0대가 되면 산화질소가 50%밖에 없기 때문에 내 몸속에 면역세포도 50%밖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15%밖에 일을 안 하겠죠? 젊었을 때는 면역력도 좋고 암 환자도 보기 힘들어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 30대 애들은 암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소아백혈병이라든지 뭐 이런 특수한 경우를 빼고는 20, 30대는 암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죠?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은 걸 먹고 같은 생활 패턴을 가진데도 아버지는 암에 걸리는데 아들은 암에 잘 안 걸려.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면역세포가 많냐 적냐의 차이고 면역세포가 적어지다 보니 내 몸속에 들어온 암인자를 못 없애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예시를 많이 드는데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어. 반가워. 야 친구야 우리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먹자. 먹으러 갔어. 얘기하다 보니까 삼겹살이 탔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삼겹살 탔는데 그거 아깝다고 다 먹어요. 먹어도 20, 30대들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젊은 왜? 사람한테 뭐 탄 삼겹살, 암인자죠. 암인자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NK세포가 그날 다 없앱니다. 산화질소가 100%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나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친구 만나서 삼겹살에 소주를 먹었는데 탄 삼겹살을 먹었다. 내 몸속에 암인자가 10개가 들어왔는데 산화질소가 50%밖에 없기 때문에 5개밖에 못 없앱니다. 그럼 5개가 남았죠, 암인자가. 걔네들이 성장해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보충해줘서 면역세포를 100% 일을 하게 해주면 내 몸속에 당연히 면역력은 좋아질 거고 당연히 암으로부터도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 제품을 암 환자한테 많이 먹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 혈액암 2기 판정 받으셔서 고생을 2년간 엄청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완치 판정을 받으셨는데 저 해바갈릭 미라클을 엄청 드셨어요. 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혈관 확장해서 만성 질환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두 번째는 NK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고 면역력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들 어렸을 때 헌혈한다고 피 뽑아보면 되게 맑은 선홍빛의 물 같은 혈액이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요즘에 건강검진 한다고 피 뽑아보면 되게 검붉은 선홍빛의 게일 타입의 혈액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 같은 혈액이 잘 흐르겠어요? 겔 타입 같은 혈액이 잘 흐르겠어요? 당연히 물 같은 혈액이 잘 흐르겠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왜? 내 몸속에 있는 혈액이 젊었을 때는 물 같았는데 나이 들면서 이게 겔 타입의 형태로 바뀌었느냐? 내가 오래 살다 보니까 내 피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그랬겠지. 아니었어요. 그것도 일부 이유는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 피를 만드는 세포를 골수세포라고 하는데 산화질소가 골수세포를 3.4배 증식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30개의 골수세포가 하루에 만들어졌다면 예를 들어서 60대가 되면 10개의 골수세포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피를 계속 생성해내지 못하니까 피를 희석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게일탑의 형태로 바뀌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최근에 밝혀진 건데 우리 몸엔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비장이라는 장기가 뭐 하나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비장이라는 장기 안에서 단백질 효소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백질 효소를 백혈구 생성 촉진 인자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그 백혈구 생성 촉진 인자를 사람 몸에서 채취를 해서 뭘 만들고 있냐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요. 1g에 60만 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g에 7억이 넘는 돈이죠.
1g이면 요만큼인데 1g 꺼내서 환자한테 1g에 60만 달러인데 이걸 꺼내서 환자한테 주면 환자한테는 한 10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니까 제약회사에서 1g을 꺼내서 증식을 해갖고 증폭을 해가지고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장내에 만들어진 단백질 효소, 백혈구 생성 촉진 인자라는 게 우리의 뇌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산화질소가 이 백혈구 생성 촉진 인자를 1340배나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기억력도 좋죠. 그리고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집 비밀번호 갑자기 기억 안 나고 우리 어머님들 가끔 저기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루 종일 찾으시고 그렇죠? 이런 경우 왜 생기느냐? 백혈구 생성 촉진 인자가 산화질소가 줄어든 만큼 줄어들어 가지고 내 뇌신경 전달 물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산화질소는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네 가지예요. 혈관을 확장해서 만성 질환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NK 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골수 세포를 3.4배 증식해서 깨끗한 피를 계속 흐리게끔 만들어주고, 비장내 단백질 요소를 1,300배나 더 많이 만들어내서 알츠하이머나 치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부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혈류의 순환이 좋아지니까 개선되는 상황들, 손발이 차갑거나 손발이 저리신 분들 다 개선돼요. 발끝 뒤꿈치가 논밭처럼 쩍쩍 갈라지신 분들 이거 한 달만 드시면 처녀 때 발뒤꿈치로 돌아가십니다. 관절염, 신경통, 염증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개선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화질소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산화질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산화질소, 마지막으로 산화질소는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998년도에 미국에서 루이스 이그나로라는 박사가 발견을 해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우리 몸속에 있고 이 산화질소가 우리 몸속에 어떤 역할을 했고 앞으로 이 산화질소로 이런 산업이 발전할 거야 라고 발표하고 199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물질이고요. 그 박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기적의 분자, 산화질소를 뜻하는 거죠. 이 기적의 분자가 극복하지 못할 인간의 질병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치료에 도움이 될 거고 질환을 아직 발생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단적인 사례자들이 우리 주에는 너무 많은데 첫 번째가 저예요. 제가 혈압약을 4알이나 먹던 고위험 고혈압 환자였어요. 혈압약 4알 드신 분들 못 보셨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혈압약을 4알씩 먹었었습니다. 혈압약 4알을 먹는데도 조절이 안 돼서 항상 150에 100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 이 저희 제품 산화질소 제품 해바갈린 미라클을 만드는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제품 출시하고 1년 꾸준히 먹어서 지금 혈압약 하늘로 줄였어요. 산화질소 제품의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당뇨약 드신 분들. 당뇨약 드신 분들은 2달, 3달만 꾸준히 저거 먹어주면 다 약 끊습니다. 우리 회원들 중에 당뇨약 끊으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극단적인 예로 진주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은 그 당뇨 합병증으로 발이 썩어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결국은 치료가 안 되셨고 다리를 절단해야만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결과까지 나왔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 병원을 탈출하셨어요. 다리 절단하기가 싫어서. 그래서 자연치료 어떻게 고쳐보려고 했는데 안 되죠, 당연히. 발이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계신데 이 박미애 PD님, 서울에 계시는 이 박미애 PD님이 하나님이 그분한테 보냈어요. 진주에 계시는 분한테. 그래서 그분이 한테 저 메리케어라는 미용 기기하고 해바갈린 미라클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케어했더니 다리가 살아났어요. 그 병원에서도 몰라요. 그 사진들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식사 다 하셨을까 보셔도 돼요. 자, 산화질소는 이렇게 우리 몸에 유용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화질소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 많이 드셔야 돼요. 혈액도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 많이 드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는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 9시에 운동하고 내일 오후 4시에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근육만 튼튼해져요. 근데 매일 오후 5시에 나는 운동할 거야 라고 하면 뇌가 준비를 합니다. 얘가 이 시간에는 항상 운동을 하니까 내 몸이 적정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화질소를 생성해내요. 혈관에. 그러니까 항상 규칙적인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하는 운동이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제철 과일 채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과일 채소에는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산화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 그러니까 이 산화질소 제품을 안 겪고도 60대, 70대 분이신데 여기 왔는데 혈관 관리가 되게 잘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물 많이 드시고 규칙적인 운동하고 제철 과일 채소를 많이 드신 분들은 그나마 유지돼서 오세요.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안 하신 분들은 결국은 플러스 15, 플러스 19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꾸준히 하시는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철 과일 채소로 내 몸에 하루 필요한 산화질소를 보충하려면 너무 많은 양을 먹어야 돼요. 논문 같은 데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 상추 한 박스씩 드셔요. 또는 브로콜리 반 박스 또는 수박 한 통씩 드시면은 내 몸에 필요한 산화질소를 보충할 수 있는데 너무 양이 많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먹어? 매일매일 것도. 그러니까 응축된 산화질소 식품을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산화질소 제품은 우리 주에서 이미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쓰러졌는데 주위 사람들이 살렸다는 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자,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가 쓰러졌어. 그 아저씨는 혈관 어딘가가 막혀서 쓰러지신 겁니다. 혈관이 막혔는데, 자, 그 아저씨들이 주위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가 119에 전화하면 119 아저씨가 오셔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요만한 알약 하나 넣습니다. 입안에 혀 밑에다 넣거든요. 이게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산화질소제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화질소는 내 몸속에 들어가면 바로 혈관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혈관이 막혀서 좀 쓰러진 거고,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강력한 산화질소제를 입에 넣으니까 이게 조금 열려가지고 피가 쫄쫄쫄쫄 흐르게 해서 얼른 응급실 가서 수술을 하든 뭘 하든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것도 산화질소제예요. 두 번째는 비아그라. 비아그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비아그라도 산화질소제입니다. 원래는 심장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든 심장 치료제였었는데 심장 치료하려고 먹였는데 생식 기능이 더 활발해진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산화질소제잖아요. 그러니까 온몸의 혈관을 다 확장시키는데 그 중에 특히 생식기로 가는 혈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비아그라가. 그래서 비아그라는 원래 심장 치료제인데 지금은 이제 어떤 뭐 성기능 보조 제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미 산화질소제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요. 요거만 오늘 배워서 가셔도 여기 온 시간이 안 할 걸 것 같은데 집에 가시다가 유튜브에 산화질소 치면 수많은 내과 의사들이 산화질소 먹으라고 난립니다. 그런 식품이에요. 그런데 병원 가서 나 이거 어디 가서 설명 들었는데 이거 산화질소 식품 먹으면 만성질환에 좋고 암에도 좋다는데 이거 먹어도 돼? 그러면 의사들이 다 못 먹게 합니다. 내과 의사 다 못 먹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 안 되니까. 병원에 안 오니까 환자들이 없어지니까. 저 같은 경우가 원래 4알 먹어서 한 달에 약값이 78,000원씩 나오던 사람인데 약 하나로 줄이니까 16,000원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산화질소 이런 거 믿지 말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 먹으라 그러는데 약은 내성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계속 먹으면. 식품은 그렇지가 않죠? 저희 식품은 마늘로 만들었는데 마늘 하루에 많이 먹는다고 문제 생기지 않잖아요. 예민하신 분들이 마늘 많이 먹으면 속이 쓰려 뭐 이런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그것도 발효를 해서 다 없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됩니다. 자, 됐고 이제 우리 김경순 여사님 혈관 건강 측정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혈관 건강 지수라는 거는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손끝 모세혈관까지 얼마나 잘 흐르고 있느냐 이걸 본 거고요. 요 지수를 소위 말해서 혈관 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김경수 여사님의 혈관 건강 지수 안전 잘 흐르고 있대요. 얼마나 잘 흐르고 있느냐? 마이너스 10세. 그러니까 내 신체 나이보다 내 혈관 나이는 10살 어린 거예요. 대박이네. 혹시 해암약, 당뇨약 이런 거 드시는 거 있으신가요? 당뇨 먹죠. 당뇨약 먹죠. 그러면 그 약의 효과가 조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죠. 첫째, 내가 당뇨약을 먹지만 내가 혈관 건강을 잘 지켰구나. 두 번째, 내 당뇨약이 내 몸에 잘 듣고 있구나. 그거보다는 제가 건강 관리를 잘하겠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혈관 건강 관리를 되게 잘하신 거예요. 맞아. 마이너스 10세니까 우리가 목표하는 바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데 마이너스 10세 정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산화질소 식품을 먹는 목표거든요. 마이너스 10세시니까 너무 건강 관리가 잘 되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왜 혈관 건강 지수가 60대 여성분이 마이너스 10 정도로 나오기에 잘 나왔느냐? 건강 패턴, 그러니까 건강 생활 패턴이 분명히 좋으실 거고요. 생활 패턴이 좋은 건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잘하셨을 거예요. 자,
그 밑에 혈관 건강도 탑이라고 했는데 혈관 건강도 탑이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혈관은 이완되고 수축하고 이완되고 수축하는데 요 이완됐을 때 얼마나 많이 이완되느냐 혈관의 탄성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안전이신가 지금 혈관 건강도가 안전이신 거예요. 이게 안전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안전한지 볼게요. 얼마나 안전한지. 자,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이 상세 무쇠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연한 회색 그래프가 젊은 20대 청년 애들의 심박 그래프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20대 애들은 건강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따라가는 게 건강하는 거겠죠. 이 검정색 실선이 방금 우리 여사님의 2분 30초간의 심박 그래프입니다. 자, A는 고정값이고요. A에서 똑 떨어지 B까지 떨어지죠. 똑 떨어지는 게 뭐냐면 심박의 세기인데 심박의 세기는 특이하게도 20대든 60대든 70대든 본인의 어떤 신체적 조건에 맞게끔 운동량만 충분하다면 끝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60대신데 하루에 1시간 운동하시고 예를 들어 30대인데 하루에 20분 운동하고 그러면 본인의 운동량에 딱 맞게끔 한다면 끝까지 떨어져요. 근데 우리 지금 김효순 여사님은 이게 심박의 세기가 끝까지 떨어져요. 20대만큼 좋아요. 그 말은 뭐냐? 운동량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운동 일도 안 해요. 그러면 일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네 그럼. 하루의 활동량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 그러니까 아닌데.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정도. 근데 심박의 세기가 좋으세요. 무슨 이유 있는지 모르겠는데 심박의 세기가 신기하네. 20대만큼 좋으세요. 아 진짜? 네. 이게 왜 심박의 세기가 왜 중요하냐면 A에서 B 떨어졌다가 B에서 C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혈관의 탄성도예요. 아, 그런데 심박의 세기 약해서 여기까지만 떨어지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건데 끝까지 떨어지니까 그래도 20대에 한 4-50% 정도는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다행이죠. 자, 그런데 다행이긴 한데 자, 만약에 이 상태로 내가 유지하지 않고 이제 다른 내 몸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 내가 계속 이 생활 패턴을 계속 간다. 그러면 오늘이 가장 좋은 혈관 탄성도예요. 왜냐하면 혈관의 탄성도는 매일매일 떨어집니다. 매일매일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혈관의 탄성도가 지금 40에서 50인데 안전이 나왔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전과 경계에 있는데 방금은 운 좋게 안전에 나온 거예요. 다음에 재면 경계에 나오실 수도 있는 수치입니다.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혈관의 탄성도를 70%까지는 올려야 돼요. 그래야 항상 안전이 나옵니다. 그러면 심박의 세기가 약한 분한테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요. 하루에 운동량을 좀 늘리셔야 된다. 하루에 30분 걷기 운동하셨으면 1시간 걷기 운동하셔야 되고 하루에 1시간 걷기 운동하셨으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걷기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거 2주만 하면 심박의 세기가 끝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2주 정도 운동하면 심박의 세기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혈관의 탄성도를 좋게 해야 되죠. 혈관의 탄성도를 좋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운동한다고 해서 혈관 탄성도가 좋아지진 않아요. 내가 운동하면 심장은 건강해지는데 혈관은 건강해지지 않으니까. 혈관은 이완됐다 수축하고 이완됐다 수축하고 이게 운동이니까 이 운동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화질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도 아니에요. 아침에 한 포, 저녁에 한 포 정도 먹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매일 상추 한 파스씩 드시면 돼요. 아니면 수박 한 통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주 잘 유지되고 계세요.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면 이 혈관의 탄성도가 떨어져서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요거만 몇 년이나 드셨어요? 당뇨약을 제가 생리가 끝나고 나서 당뇨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 네. 전에는 바로 드셨나요 당뇨약을? 아니 그러지. 버티다가 드셨죠? 안 드시려고. 네. 좀 있다가 먹은 지 한 2년인가? 2년. 2, 3년? 2년 내지 3년. 2, 3년 정도면 글쎄요. 뭐 솔직히 저는 의사 선생님들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듣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저희 100% 신뢰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우리가 자연 치유적으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뭐 잠을 어제 저녁에 잘 잤어요. 제가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근데 어제는 내가 푹 잔 것 같아요. 수면이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그 혈관의 탄성도가 50%, 40에서 50% 정도시니까 요거 늘리는 게 목표십니다. 지금은 그거만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루이스 이그나로 노벨 생리학 받은 박사님이 한 얘기. 이 기적의 분자가 극복하지 못할 질병을 얻고 예방하지 못할 질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지수 좀 보충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지수 측정 결과를 보실 거예요. 자, 뇌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적이 스트레스란 말은 들어보셨죠? 근데
왜 스트레스가 뇌심혈관질환의 가장 큰 적인지는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다들.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처음에 놀래갖고 눈이 커져요. 동공 확장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근육들이 급속도로 수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팔과 다리의 근육들이 급속도로 수축을 하는데 그거는 그 스트레스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몸이 자정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심장은 어떻게 판단하냐?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근육들이 수축을 했으니 곧 일을 하겠네? 그럼 내가 이 근육 쪽으로 급속도로 많은 양의 혈류량을 보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근육 쪽으로 혈류량이 많이 가다 보니까 뇌랑 위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소리 쓰렸던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근육 쪽으로 혈류량이 많이 가서 내 뇌랑 뇌 위로 가는 혈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니까 머리가 지끈 아프고 속이 쓰렸던 거예요. 혈액 안에는 내 몸의 장기들이 필요한 산소, 에너지, 영양분,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10개씩 가다가 갑자기 3개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속이 쓰렸던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 밤에 해결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골고루 혈류가 흐를 테니까. 그런데 오늘도 스트레스, 내일도 스트레스, 모레도 스트레스. 우리는 이걸 만성 스트레스라고 부르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뇌랑 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안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뇌는 뇌졸중을 의심하게 되고 위는 위궤양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때부터 심장이 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심장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뇌와 내 위에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내 뇌와 내 위가 고생을 하고 있네. 그럼 내가 좀 더 무리를 해서 근육에도 많이 보내주고 내 뇌랑 내 위에도 혈류를 많이 보내줘야겠다고 심장이 판단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심장이 무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무리를 하니까 결국은 심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요 맥락 때문에 스트레스가 뇌심혈관 질환의 가장 큰 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죠? 뇌를 어딘가에 부딪혀서 뇌를 다쳤다. 뭐 예를 들면 심장의 외형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는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트레스는 그 누군가에게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큰 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거를 보면 내 뇌, 내 심장이 얼마나 무리를 하는지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심장 자체 건강 상태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 김경숙 여사님은 스트레스 지수를 쟀더니 54가 나오셨어요. 54면 50대 스트레스 지수가 50대 그러니까 50에서 59 정도가 나오면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스트레스 양이에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50 이하 뭐 40 몇 30 몇이 나오면 스트레스로부터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아주 긍정적이신 분이세요. 뭐 스트레스 받긴 받았는데 내가 뭐 고민한다고 이거 해결돼? 뭐 시간이 지나면 뭐 해결이 되겠지. 그러니까 스트레스로 그냥 받아들여 버리신 분들, 긍정적이신 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두 번째,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애들이 누가 하냐면 신경들이 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하는데 그 신경들이 일을 아주 잘하는 경우 아니면 그 긍정적인 것과 신경이 일을 잘하는 두 개가 복합적이거든. 이럴 텐데 그런 분들 그걸 잘하신 분들은 40대 30대가 나와요. 스트레스 지수가 40대 30대다. 스트레스 지수가 낮다. 그거는 내 심장과 내 뇌가 무리하지 않아도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60이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만성 스트레스로 보는 겁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60이 넘어갔다. 만성 스트레스다. 그렇다면 내 뇌와 내 심장은 무리를 해야만이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54시니까 그냥 현대인들 일상적으로 있는 스트레스 양 정도시니까 큰 걱정을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얼마나 많이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느냐? 심장이 약하게 뛰었다 세게 뛰었다 약하게 뛰었다 세게 뛰었다 이렇게 뛰어요. 심장이 우리가 이걸 2분 3초간 이렇게 뛰신 겁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맥박 변화도라고 부르고요. 이게 그러니까 약하게 뛰었다 세게 뛰었다 이게 다양할수록 건강한 심박인데 얼마나 다양한지 숫자로 나타내는 걸 맥박 다양성이라고 그러고
숫자로 나타내는데 이 숫자가 높을수록 건강한 심박이에요. 높을수록 좋은데 성인 평균이 30에서 40 정도. 지금 빼놓구나. 성인 평균이 30에서 40 정도. 요 정도만 들어가면 심장이 무리하지 않고 일상생활 하는 건데 28.53이 나왔으니까 30에 거의 근접한 28.53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과 28.53 그러면 1.5 차이니까 건강한 심박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내 심장은 한 5% 정도 더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양호하다. 아주 양호. 응? 15라. 15면은 내 심장은 일반적인 성인 평균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2배 더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15와 30이니까 15 차이니까. 그렇죠? 2배 더 고생하고 있다. 지금 그 정도면 과다 스트레스가 많이 지속된 거니까 건강 관리를 하셔야 돼요. 스트레스 지수는 얼마 나오셨어요? 52였나? 52. 스트레스 지수가 50이로 높지 않은데 맥박 다양성이 15로 나왔다.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거나 요즘에 겁나 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안 잤어요. 그죠? 예. 기본적으로 맥박 다양성이 떨어지고 맥박 다양성이 낮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과다 스트레스 상태. 그분들은 이제 쉬셔야 되고 내 몸을 위한 내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내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내 심장을 위해서? 첫째는 쉬어야죠. 그 스트레스를 또 회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쉬어라는 게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걸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자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내 심장이 무리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최소한 내 심장이 무리하는 걸 덜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혈류의 순환을 하기 위해서 혈류 펌프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이라도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산화질소 먹어서 넓혀줘야죠. 산화질소 먹으면 스트레스 높았던 분들 떨어져요. 기본적으로 산화질소가 들어가면 심장이 붙었던 혈관부터 넓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변하는 게 심박의 세기가 좋아져요. 그 다음에 심박의 세기가 좋아져 보니까 혈관의 탄성도가 좋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혈관 수치들이 좋아지고 이 심장이 붙은 이 혈관이 넓어지다 보니까 심장에서 나온 혈류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화질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한 5% 정도 무리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이거 끝나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아셨죠? 산화질소 2포 드시고 주무세요. 잠 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1차원 그래프고 2차원 그래프 표준 편차 그래프 안에서 이 주황색 그래프가 가운데서 넓게 퍼진 그래프가 건강한 심박 그래프. 홀쭉한 삼각형 모양이 될수록 만성 스트레스인데 60대 여성분이 요 정도면 나름 좋은 심박 그래프를 가지고 계세요. 네, 아주 홀쭉하신 분은 어느 정도냐면 이 그래프가 2-3개밖에 없고요. 이걸 벗어납니다. 여기까지 심하신 분이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도 있어요. 박수. 네. 그러니까 생활 패턴이 좋으실 거예요. 운동을 안 하신다고 하지만 생활 패턴이 좋으실 겁니다. 잘 분명히. 챙겨 먹고 바삐 살아요. 네. 네. 물도 많이 드실 거예요. 네, 그래서 피부가 많이 좋으신 거예요. 긍정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과지. 우리 자율신경 균형도를 결과지라고 보는데 이 빨간색 박스 안에 초록색 점이 들어오면은 스트레스로 내 몸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좌로 3분의 2, 위로 3분의 2니까 요 지점에 있는 게 가장 퍼펙트하게 좋은데 살짝 왼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오신다고 좀 피곤하고 이런 걸 수도 있고 요 정도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 네. 안쪽에 있으니까. 이게 심하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나왔어요? 자율신경 균형도? 밑으로 좀 더 붙었어요. 한가운데. 한 가운데서 밑으로? 좌측이요. 네, 좌측으로. 잠깐만 저 좀 보여줘. 좌로 둘배. 자, 이 초록색 점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과로형 만성 스트레스로 갑니다. 과로형 만성 스트레스로 갔는데 관리를 안 하고 내가 그 상태 계속 유지한다. 결국은 떨어져서 질병형 만성 스트레스로 가요. 돈 벌려고 생각을 하니까. 맞아요. 근데 질병형 만성 스트레스에서 내가 관리를 안 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그럼 급성 스트레스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급성 스트레스로 가면 뭘 의심하냐면 뇌졸중을 의심해요. 뒷분 땡기. 자, 이거 재면 한 30명 재면 한 분 정도는 초기 부정맥 나오세요. 그리고 개 중에 급하신 분은 좀 심하신 분은 심한 부정맥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거 관리 안 하고 그냥 놔두면 급성 스트레스로 갑니다. 급성 스트레스로 가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맥 있으신 분들은 첫째 병원 가서 부정맥 약 그러니까 의사랑 상의하셔서 부정맥 처방 받으셔야 돼요. 그거 그냥 놔두면 개복합니다. 개복.
여기서까지 찢어요. 그래서 심장 꺼내서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면 보기도 싫고 고생도 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되기 전에 이거 맥파 분석 꾸준히 해보고 내가 몇 번 한 3번 4번 한 3일 4일 여기 연속 재는데 3일 4일 연속 내가 부정맥기가 있어? 그럼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순차적으로 과로형 만성 스트레스 갔다 질병형 만성 스트레스 갔다 급성 스트레스 가든지 아니면 초기 부정맥 갔다가 심한 부정맥 갔다가 급성 스트레스 가든지 이러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안전이었는데 갑자기 바로 만성 스트레스로 가버리거나 안전했었는데 갑자기 급성 스트레스로 가는 경우도 가끔 생긴대요. 저는 아직까지 못 봤는데 그런 분들은 손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맥파 분석을 누가 이걸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꾸준히 만나서 이걸 꾸준히 받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김효순 여사님은 괜찮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자, 우리 몸에서 신경들의 스트레스를 실질적으로 해소한다고 했잖아요.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을 하고 그 조절하는 걸 교감 활성이라고 해요. 부교감신경은 화나거나 무섭거나 근심 걱정있거나 이런 걸 조절하고 걔가 부교감신경 일을 하는 거를 부교감 활성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은 초수범에서 낮을수록 좋아요. 퍼펙트 하십니다. 부교감신경은 초수범에서 높을수록 좋은데 좀 중간 정도니까 좋긴 한데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신경 청소할 때가 되셨다. 신경 청소하시면 이따 이거 끝나면 우리 혹시 김은호 원장님 되게 바쁘시더라도 꼭 메리큐어를 저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받으시면 되거든요. 다른 데 안 해요. 손만 해요. 그러니까 꼭 받고 가세요. 그러면 부교감신경 좋아지시니까 좋고 평균 맥박이 조금 높은 건 있는데 보통 여성 평균이 60에서 70회 남성 평균이 70에서 80회 평균 맥박이라는 건 1분간 내 심장이 몇 번 뛰었냐예요. 그래서 여성은 60번에서 70회 뛰면 좋은 거고 남성은 70에서 80회 뛰면 좋은 건데 운동을 하면 10에서 20 정도 높아져요. 근데 우리 김명수 여사님은 지금 운동하는 것도 아닌데 1분에 82회가 나왔어. 그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내 심장은 운동하는 것처럼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낮추는 방법은 운동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운동 선수들은 평균 맥박이 보통 60회를 넘지 않습니다. 운동 선수들 있잖아요. 그 국가대표 극단적인 국가대표로 막 이렇게 좋으신 분들은 육상 선수 이런 사람들은 50회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운동을 하면 평균 맥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심장이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1분에 80회를 뛰어야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균 맥박이 1분에 60회야. 이 사람은 60회만 뛰어도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심장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안 쉬잖아요. 평생을 1분에 82회 뛰는 사람하고 평생을 1분에 60회 뛰는 사람하고 어떤 심장이 더 무리가 가겠어요? 당연히 80회 뛰는 사람이 더 무리가 가겠죠? 그러니까 평균에서 좀 벗어났다 하면 운동량을 좀 늘리셔서 이걸 낮출 필요가 있어요. 82회면 가만히 앉아 계시는데도 내 심장은 운동하는 사람처럼 뛴다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그렇지만 요게 80회가 됐다고 해서 내 건강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평균 맥박 왔을 때 딱 하나만 알면 돼요. 45회 이하, 115회 이상 이분들은 부정맥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평균 맥박을 쟀는데 평균 맥박을 48회, 한 번 더 재봤어. 49회,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내가 이걸 쟀는데 맥박 분석을 했는데 평균 맥박이 112회, 한 번 더 쟀더니 110회, 얼른 병원 가셔야 돼요. 부정맥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급속도로 오면은 심장마비 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병원 가셔야 되고 부정맥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맥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 심장은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심장 옆에 모터 있어요, 없어요? 모터 없는데 계속 뛰고 있죠. 그럼 왜 심장이 뛰냐면 어떤 이유에선지 심장에 우리 몸이 정기적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띠 보내면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건데 부정맥은 뭐냐면 그 정기적 신호가 불규칙적인 거예요. 부정맥이라고 해요. 띠로 정기적 신호를 줘야 되는데 띠 줘버리든가 띠 이렇게 주든가. 이거는 내 심장에 오는 정기적 신호가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거. 그럼 내 심장이 보내는 정기적 신호가 곧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걸 부정맥이라고 하는 거고 그거를 평균 맥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5회 이하 115회 이상의 평균 맥박만 아니면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좀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 수치가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82인치가 조금 높아요. 그 운동량 늘리시면 낮출 수 있습니다. 운동량 좀 낮추십시오. 운동량 좀 늘리십시오. 그래서 낮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다 말씀드렸고요. 결과는 혈류 건강은 괜찮다. 혈류 건강이 괜찮은 이유는 혈관의 탄성도가 그래도 20대에 50%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나름 아직까지는 관리가 되고 있으시다. 근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은 40% 30% 조만간에 떨어질 거다. 그러면 혈류의 흐름이 안 좋아지니까 그 관리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지수 뭐 50대면은 안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높게 받고 있지는 않으시니까 조금 쉬시거나 좀 관리해 주시면 40대로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그게 관리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산화질소를 드셨는데 산화질소는 내 몸속에 들어가고 20분이면 우리 몸의 혈관을 다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20분이 지났을 거고 이 혈관 지수나 스트레스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시 한번 재볼 거예요. 이런 거 빼고요. 특히 이거 잴 때 손 옆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두시면 안 돼요. 이게 미세한 매파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파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두지 마시고 항상 똑바로 앉은 자세에서 앞으로 나란히 해서 툭 떨어져서 재는 게 가장 좋아요. 핸드폰 옆에서 이렇게 재는 거. 그러니까 좀 떨어뜨려서 재라는 얘기야. 아까도 그랬어. 그럼 떨어뜨려. 저리. 자, 우리 김효수 선생님은 다시 한번 재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왜? 조인 대표 같잖아. 아니 안 할 거야. 조인 대표 보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대 정도 유지되시고 혈관의 탄성도 50% 정도 되면 혈관 지수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산화질소를 먹어도 10분 중에 8분은 지수들이 좋아지세요 다. 근데 한두 분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있어. 그분 중에 안 좋아지신 분들의 평균을 보면 거의가 혈관의 탄성도가 안 좋으신 분들인데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혈관의 탄성도가 안 좋다. 혈관의 움직임이 별로 없다는 뜻이죠. 혈관의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혈관이 딱딱해졌어요. 그죠? 혈관이 딱딱해진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경화라고 그래요. 이게 동맥에 생긴 걸 동맥경화라고 그러는데 동맥경화가 머리에 생기면 뇌졸중이고요. 심장에 생기면 심근경색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혈관 벽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잔뜩 껴가지고 콘크리트처럼 이걸 감싸버린 거예요. 자, 산화질소라는 물질은 기체죠. 기체가 들어가서 이걸 넓힐 수가 없잖아요. 넓어지지가 않는데 넓히려고 하니까 어떻게 둘이 싸우다 보니까 수치가 더 높게 나오거나 더 안 좋게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산화질소를 먹었는데도 그렇다. 그분들은 빨리 병원 가서 콜레스테롤 약 처방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도 많이 병원 보냈어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10명 중에 한두 분 정도가 그런 분들이 나오시니까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처음 오신 분들 말고 기존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설명할 때 꼭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랬는데 혈관의 탄성도가 50% 이하신데 산화질소를 먹었는데 굉장히 수치가 좋아져. 막 10세 이하 떨어지고 막 7세 떨어져. 자, 그분은 박수 받으셔야 돼. 뭐냐? 다행인 거거든. 혈관의 탄성도는 안 좋아졌는데 아직 혈관이 딱딱해지지 않았어요. 말랑말랑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산화질소를 먹으면 엄청나게 넓어지죠. 그러니까 수치가 막 마이너스 10 이렇게 떨어져요. 그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엄청 좋으신 분들이에요. 산화질소 얼마 복용 안 해도 이 수치들 평상 수치가 엄청나게 좋게 변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김경순 여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다행이에요. 혈관이 전혀 딱딱해지지 않으셨어요. 수치가 아주 좋아지셨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경순 여사님 이게 처음 재는 거예요. 안전이었고 혈관 건강지수는 마이너스 10. 상세 분석에서 혈관의 탄성도는 한 40에서 5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산화질소를 드시고 다시 쟀더니 혈관 건강지수 안전이고 혈관 건강지수가 마이너스 25니까 순식간에 혈관 나이가 15세 좋아진 거예요. 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혈관의 탄성도는 떨어져 있어서 운동량이 적어요. 적은 혈관인데 아직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질소 보충해 주니까
확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5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 건강응답이 40에서 50이면 어쩔 땐 안 된다고 어쩔 땐 경기에 나온다고. 이렇게 급속도로 좋아질 때는 혈관 건강도가 안 좋다 경기로 내려가기도 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계속 연습을 해서 계속 안전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심박의 세기가 좋아졌고 혈관의 탄성도가 50%였던 게 한 40에서 50이었던 게 한 60에서 70 정도로 혈관의 탄성도가 좋아졌잖아요. 그죠? 아까랑 비교해 드릴까요? 아까는 혈관의 탄성도가 이만큼이었는데 이거랑 지금 산화질소를 복용하시니까 혈관의 탄성도가 늘어났죠. 네, 한 60% 정도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혈관의 탄성도가 좋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은 아직 되게 그러니까 경화가 되지 않고 연하시다는 거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산화질소빨을 잘 받으세요. 식품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약빨이 아니고 식품빨을 굉장히 잘 받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개선 효과가 엄청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2-3달만 산화질소 드시면 지금 드시는 당뇨가 끊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데 이게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장기간 복용을 해죠. 6개월에서 1년 넘게 복용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걸 먹으면 아예 이제 저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화혈색소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당화혈색소가 예,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병원에 가면 당뇨약 안 드셔도 되는데 이 말 의사가 먼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뒤에도 계속 그러냐 이거지 내 말은. 계속 안 그러니까 먹어도 이게 당뇨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당뇨 암을 보호하고 깨끗한 피 만들어내고 알츠하이머로 내 몸 보호하려면 계속 먹어주는 게 좋죠. 그러다 끊어. 이제 나 좋아졌으니까 안 먹어야지 끊어. 네. 시간이 좀 지나 한 6개월 1년 지나 그럼 도란탑이야? 도라미 탑을 돼버리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 계속 드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 이걸 드시잖아요. 드시면은 본인이 못 끊으세요. 왜냐하면 산화질소의 효과 중에 제가 말씀 4가지 외에도 숙면을 취하게 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잠을 되게 잘 자. 우리 박인 선생님 남편분이 잠을 못 맞죠? 남편분이 네, 잠 못 주셨는데 이것도 잠 되게 잘 주무시는데 네. 대다수가 그래요. 어떤 특정 인물이 그러는 게 아니고 대다수가 잠을 잘 자요. 그러니까 피곤함이 별로 덜어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10대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이거 굳이 안 먹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애들도 있었는데 저는 특별히 안 먹였었는데 우리 박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화질소, 그러니까 혈관의 탄성도만을 생각해서는 애들한테 먹일 필요 없다. 얘네들은 이미 충분한 산화질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산화질소를 보충해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비장내 단백질 효소가 1300배나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뇌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억력과 집중력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한테 이거 먹으면 좋고 애한테도 하루에 뭔가 한 포씩은 너무 많고 반포 정도를 물에 타가지고 계속 금을 먹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도 공부하는 애들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네, 이걸 먹으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스트레스 비슷해. 고무줄 되게 노랗네. 고무줄로 가는 거야. 꾸준히 좀